자,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런 표현을 원래 좀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일종의 흑주술. 주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술은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앞에 흑이 붙으면 약간 음침한 느낌이 나잖아요. 반대말이 백주술이라 그러네요, 또. 근데 일종의 흑주술.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 일이 벌어진 거는 시간이 좀 꽤 흘렀는데 좀 뒤늦게 공개를 한 셈이 됐죠. 자, 일단 이 내용인데요. 화면으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께서 합작을 했다 그러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래서 근데 이 묘소 주변에 뭔가 이렇게 움푹움푹 파여 있으면서 돌이 박혀 있었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이 훼손이 된 겁니다, 지금. 4개의 구멍, 그다음에 2개에는 돌이 올려졌다. 다음 보겠습니다. 근데 이 돌에 뭐가 적혀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흐릿한데 추정컨대 이런 표현입니다. 생명기. 그 옆에 거는요. 이게 약간 뚜렷하지 않은데 가만히 보면 생명살입니다. 살. 살자. 살인할 때 쓰는 그 살자입니다. 그럼 생명기, 생명살이라고 까만 걸로 쓴 돌이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지금. 깜짝 놀랐죠, 많은 분들.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렸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이 부모님 묘소에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에서 설명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부모 묘소에 대한 테러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무덤에 구멍을 내고 글을 적은 돌을 묻었습니다. 봉분을 꼭꼭 누르기까지 했습니다. 자세한 의미조차 모르는 글자들이 적혀 있지만 주술적 의미로 보입니다. 사자에 대한 테러입니다. 폐륜적 행태에 분노합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여기 좀 봐주세요. 이거 뭐 생명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생명기.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 가운데 명자가 또 이재명 대표의 무슨 명자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요. 신성범 전 의원님, 일단 이런 묘소를 향한 이게 이런 짓이죠.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일단 이 내용은 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거는. 근데 이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좀 알렸어요. 이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건 한 2주 정도 지났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2주 전에 찍힌 거다. 누가 예. 찍은지 모르겠어요. 뭐 동네 사람이 찍어서 이 대표한테 보냈거나 측근한테 보냈거나. 아마 이 묘소가 위치한 곳에 마을 주민들이 예, 알고 예. 있었던 것 그 같아요. 경북 봉화라 그래요. 이게 어쨌든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된 2주 전에 사진인데 이걸 왜 공개하느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나를 심지어 우리 부모님 묘소까지 가면서 해코지를 합니다. 저도 당하고 있고요. 이런 점을 아마 부각시키기 위해서 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목했던 대목은 이 대표가 설명을 했던데 이게 1986년 30여 년 전에 예. 아버님을 지금 모신 거예요. 아버님 모셨고. 아버지를 모셨죠. 그러면 3년 전에 2020년 3월 달에 어머니를 합장했다 그래요. 어머니 묘를. 같이 모신 예, 거군요. 그 타이밍이 좀 제가 의미를 부여한다면 2020년 3월에 합장을 했잖아요. 2020년 7월 달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다시 돌아가면 86년쯤에 아버지를 모실 때는 그 후에 사법고시 합격했을 거예요. 이래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저 묘자리가 엄청나게 큰 개인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걸로 믿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저렇게 이른바 집안을 절멸시킨다, 길을 끊는다 이런 걸로 해서 해코지를 이러면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놀랐던 거 아니라서 SNS에 2개를 올렸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런 느낌, 이재명 대표가 느꼈던 경악스러움은 저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데 네네. 엄청난 지금 피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나서 어떻게 아버지 모시고 나서 사법고시 어렵다는 사법시험도 치러고 또 합장하고 나서 어떻게 보면 대선. 대선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이런 얼마나 의미 부여를 했겠어요. 이거 주술인가요? 뭡니까 이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참. 자, 전용기 의원님, 이거 이재명 대표가 공개를 했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뭐 2주 전에 이렇게 제보를 받았으면 사실관계 확인을 좀 했어야
확인해봐야 됐을 것이고요. 그렇게 확인을 해봤더니 사진대로 이재명 대표 이제 부모의 묘소에 이렇게 훼손 자국이 있었고 뭐 흑주술이라고 불려오는 이런 짓까지 해놓은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이런 예. 상황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이거는요. 이게 21세기에 있어서 될 문제냐 이런 걸로 처음에는 의심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걸 공개함으로써 사람들께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본인의 SNS에 올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나 글들이 올리니까 또 다시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려지니까 이제 뭐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거랍니다. 자손의 명줄을 끊는다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랬더니 자세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관심이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지금요. 자, 정혁진 변호사. 네네. 일단 이런 짓을 하면 이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검찰은 아니고 아니, 경찰이 경찰입니다. 예, 경찰이 수사 수사를 착수했다 그러는데요. 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형법 160조에 예. 분묘 발굴죄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런데 이제 분묘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이제 무덤을 말하는 예. 거죠. 근데 발굴이 뭐냐면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을 찾아서 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분묘 발굴죄 판례 같은 걸 찾아보면은 예. 왜 그 분묘를 이렇게 해집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제 유골.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큰 고관대작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부장품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훼손시키는 건 굉장히 나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분묘 발굴죄를 처벌하는데 형량이 작지가 않아요. 여기에 벌금형이 없거든요. 오. 그러니까 최소한 집행유예 이상의 형량이 나오는데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는 처음에 이제 그 묘소가 훼손됐다라고 그래가지고 뭐 상당하게 훼손된 건가라고 했는데 얼핏 보니까 이제 구덩이 몇 개 이렇게 우리 뭐가 있었다는 박혀 있고 거죠. 파여 있고 약간 이런 정도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게 이게 발굴의 그 사전적 의미에 해당할 만큼 그렇게 훼손이 된 건가? 이렇게 남의 그 무덤을 훼손한 건 좋은 일은 아니고 아주 나쁜 일인 건 맞는데 예. 그런데 저 정도 가지고 형법에서 반드시 실형에 처해야 되는 그런 분묘 발굴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술적 의미라고 했는데 그 죽일 살자 들어간 건 모르겠는데 예. 날생, 발글명, 기운기 이건 다 좋은 단어 아닙니까? 생명기. 그래서 이거는 좋은 단어 아닌가? 뭐 어쨌든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네네. 뜻인지를. 그래서 저런 걸 갖다가 이렇게 남의 그 무덤에다가 저렇게 하는 건 되게 나쁜 짓이다라고 생각을 예. 하는데 저걸 주술적 의미로 해도 생명기 저게 뭐 이렇게 나쁜 뜻일까? 왜 저런 걸 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걸 스스로 공개한 걸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그건? 그래서 그것도 조금 뭐 그러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지난번 대선 때 치열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조상의 그 무덤에도 뭐 나쁜 것 뿌리고 막 그랬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런 걸 들으셨어요? 그런 얘기를? 그런 게 아마 기사에 나왔었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21세기 대명천지에 저런 거 뭐 묻는다고 해가지고 뭐 특별한 일이 발생을 갖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그렇게 너무 개념치 마시고 그냥 꿋꿋하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1세기에 지금 복판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흑주술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죠.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들 계실 겁니다. 지금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JMS 이게 어떤 종교 단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다큐멘터리가 공개돼서 대단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의 태영호 최고위원이 SNS상에 JMS가 아니라 JM하고 이 쉼표를 찍고 S, 그러니까 JM의 이런 뜻으로 하고 민주당 이렇게 뭔가 표기를 해놨어요. 그걸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그 반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개인 SNS에 JMS 민주당이라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금도를 벗어난 말장난으로 제1야당을 비방하는 여당 최고위원의 수준이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입만 열면 막말과 망언을 쏟아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영호 최고위원에게 민주당과 제1야당 대표를 욕보인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주수 전 총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이 됐으면 최고위원은 또 그 당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과거 이제 선거 기간에서 4.3에 대한 발언도 하고 예. 뭔가 본인이 이런 좋든 나쁘든 뭔가 이름이 올라가야 이득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렇게까지 오버하는 지금 거죠. 자막으로 나가 있는데 저렇게 네. 썼어요. JM 하고 예. 콤마가 있죠. 그리고 네. S 민주당 이렇게 그- 표시를 했어요. JMS가 지금 뭐냐면 뜨거운 지금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는 신이다라고 해서 예, 예. 신도들을 성적으로 일종의 추행하고 또 더 심한 예. 성폭력을 굉장한 행사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 그것에 대한 그 교주의 그 단체 이름 아니겠습니까? 저게 이제 그 기독교 복음 뭐 성행가 하는 그런 이름인데 예. 거기에 JMS가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게 아주 사람들 입에 회자되니까 아. 저게 이제 말하자면 이재명의 당 민주당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JMS를 졌다 붙이면 적어도 그 집권당의 최고위원은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좋게 보이라고 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무슨 흑주술하고 JMS까지 나왔네요. 지금 정치권이 조금 뭐랄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살벌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조금 선들을 넘어가는 걸까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